법무부가 외국인 체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외국인 출입국자에 대한 정책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2019년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목표로 다문화 교육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추가로 도입되는 외국 인력 규모를 5만 6천 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외국인 출입국자에 대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무부는 2018년 총 출입국자가 8,89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 입국자는 1,500만여 명으로 2017년보다 15.2%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중 관계 개선,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저비용 항공사 성장 및 한류 열풍 등의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올해 국민과 제한 외국인이 공존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불법 체류, 기초질서 위반 등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체류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에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 제도를 전국 출입국 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 제도를 건강보험 체납에도 확대해서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제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안정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2019년을 불법 체류자 감축 원년으로 설정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민 간 찬반 논란이 된 난민 문제를 비롯해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 정비에도 힘을 쏟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기간 연장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난민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난민 통역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난민 심사를 내실화하는 것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고려인 동포 등에 대해 재외 동포 자격을 부여를 확대해서 동방 가족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귀화 또는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민 선서를 하고 국적 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우리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21일에는 최초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해서 법무부 장관 앞에서 직접 국민 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외국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 대상 중 15억 이상 투자한 고액 투자자가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미혼 자녀에게도 영주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많은 해외 자본을 국내로 유치합니다.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업원기에 단기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고용 인원을 확대하여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2019년 더욱 확대된 출입국 외국인 정책으로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진 선진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교육부는 2019년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목표 아래 다문화 교육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 교육부 다문화 교육 정책에 달라지는 점을 알아봅니다. 김양혜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2012년 4만 7천 명 수준이었던 다문화 가정 학생은 2018년 12만 2천여 명으로 2.6배나 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전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은 가파르게 늘면서 전체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에 이릅니다.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이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올해 2019년 다문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올해 초등학교 입학 전 다문화 아동에게 사전 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징검다리 과정이 첫 시범 운영됩니다. 특히 이제 올해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단계 넘어갈 때 아이들이 성장이나 적응과 관련된 부분,
징검다리 과정이라고 유치원 단계에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5시간에서 한 20시간 정도의 시간을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또한 교육부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진학 정보 제공을 확대합니다. 현재 외국인 다문화 가정 자녀는 취학 통지서 발송 대상이 아니어서 입학대를 놓치거나 뒤늦게 서류 마련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교육부는 법무부와 정보를 공유해 다문화 가정 취학 대상자에게 진학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 되는지 좀 언어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 또 정보의 어떤 전달의 부재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좀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해소를 해주려고 만 6세 아이들에 대해서 그 정보를 법무부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정보를 저희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럼 그 부모들한테 저희들이 안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진학과 관련된. 그리고 7세에서 17세 아이들에 대한 정보도 저희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년기의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 더 애들이 공교육 진입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려고 하고요.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를 대비해 13개 언어로 제작된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 책자와 리플릿을 다문화 가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합니다. 한편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 정책학교 수를 확대하고 교원 연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예방에 관해서도 모든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학교 폭력은 학교 전반에서 어떤 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문화로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나와 좀 다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급증하는 다문화 학생에 대비해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맞춤형 지원을 늘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올해 고용 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외국 인력의 규모가 5만 6천 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결과입니다. 최미연 아나운서입니다. 작년 취업 자격을 받은 체류 외국인은 약 60만 명이었으며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외국 인력의 규모는 5만 6천 명입니다. 이 중 신규 입국자는 작년보다 2천 명 감소한 4만 3천 명이며 재입국자는 2천 명 증가한 1만 3천 명으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필요시 적재적소의 외국 인력의 도입과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력 수요가 이제 좀 많이 발생하는 시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 업종은 그때 많은데 이제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제조업처럼 고르게 돼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기를 나눠서 하지만 또 연초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력 수요가 많다 보니까 주로 이제 1월하고 4월 쪽에 많이 이제 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 인력 고용 허가제를 통한 원활한 외국 인력의 수급으로 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미연 아나운서입니다.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는 어떠할까? 문화체육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 결과를 16개국 8천 명에게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를 접하는 분야는 현대문화가 36.2%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 18.1%, 안보 17.8%, 문화유산이 1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 습득 매체는 누리소통망,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가 46.6%, 방송이 33.4%, 신문과 잡지가 9.5%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식이 40%로 가장 많이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K-팝이 22.8%, 한국문화 19.1%, K-뷰티 14.2% 등으로 조사돼 전반적으로 한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어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인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매체별 차이점을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해외 홍보를 추진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가 외국인들에게 현대문화와 한식 등으로 모아지면서 앞으로도 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과 외교 등 전 세계 사람들과의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우리 국민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됐으며 한국의 현대문화, 경제 수준, 문화유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법무부가 설을 맞아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 행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가족이 정성스럽게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열었습니다. 특히 서울구치소 등 38개 교정시설에서는 유아와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일반 접견에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 가족이 자녀 양육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이혼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려해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어서 기획뉴스 후앤후 시간입니다. 결혼 이주민을 위한 카페를 운영 중인 군포시 가족센터장을 최미연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결혼 이주민의 따뜻한 보금자리, 레인보우 다문화 카페가 있는 군포시 가족센터의 박성희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제가 셋을 키우고 있거든요. 아이들 키우면서 청소년 상담을 접하게 됐었어요.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그 아이들의 문제 행동들이 굳이 아이들 하나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와 가정 안에서 더 많은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서 가족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레인보우 카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운영이 되고 있나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주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카페예요. 그 여성들은 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로 나가기 전에 인큐베이팅하는 형태, 그러니까 결혼 여성들의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카페입니다. 다문화 카페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함께 운영되고 있나요? 소통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으로 주로 운영이 되는데 차사랑방 같은 거나 그다음에 다문화 문화 체험, 그다음에 다문화 체험 이해 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이 작년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건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의 그 다름에서 오는 이제 소통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가족 안에서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어쨌든 가족 사업으로 하는 곳은 저희 센터가 유일하거든요. 그 안에서는 부모 교육이나 아버지 교육, 또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관계 교육, 그다음 가족 상담, 부부 간의 상담, 자녀 양육 상담, 그리고 심리 검사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또 외부로 또 연계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크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부모 교육이다, 아버지 교육이다 라고 말을 하면 내가 교육받아야 될 대상인가 아직도?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 부모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사실 부모가 됐잖아요. 부모에 대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아무런 것 없이 부모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내가 필요한 것,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살아가면서 또 어려움이 생겨서 이런 거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가까운 데 두고 이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그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 자랑거리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리교실은 다른 센터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시설이에요. 저희 센터에 있는 시설들 중에 아마 가장 유용하게 쓰일 건데 또 다문화 여성들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어르신들
우리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군포시 가족센터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가족들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뭐 다문화 가족뿐만이 아니라 1인 가족도 많아지고 조성 가족도 또 많아지고, 그래서 그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개입, 그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 여성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먼저 학력 취득이 안 돼서 이제 더 이상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없을 경우에 학력 취득을 돕거나 또 이제 전문적인 자격증 취득을 도와서 한국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앞으로의 커다란 그 줄기의 계획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문화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외국인 주민이 모여 작은 세계를 이룬 안산시의 다문화 마을특구가 5년 더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안산시의 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의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의 계획 변경안에는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의 운영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이에 따라 2009년 지정된 다문화마을 특구의 운영기간이 2023년까지 5년 연장되고 사업비도 260억 8천만 원에서 416억 8천만 원으로 156억 원 증액됐습니다. 안산시의 특화사업으로는 외국인 주민 지원본부 운영 활성화,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계문화체험관 운영, 외국계 음식점 특화 등 기존 7개 사업에 고려인 문화센터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편입됐습니다. 안산시 다문화 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동포분들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려인 동포분들에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6일 오후 남광초등학교에서 열린 썰맞이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 페스티벌에 참석해 모두가 힘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뤄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을 제주에서 꼭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제주도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원지사를 비롯해 김태석 도의회 의장, 오영훈 국회의원, 도내 거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와 제주 문화 이해 교육, 맞춤형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산업대학원 정지은 교수입니다. 다문화 학문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학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기존의 다문화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정도로만 떠올렸지만 이제는 다문화 학문은 새로운 직업군을 만드는 분야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직업들의 영역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취업처가 발굴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개발된 취업처 외에도 앞으로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종 중 어업, 농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도 역시 다문화 직업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문화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온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 이민다문화학과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 직업군을 기존 12,000개 직업군에 접목시켜 다문화 가정 상담사, 다문화 사회 교육 전문가, 재외공간 사천 담당 행정사, 투자 이민 상담사, 유학생 코디네이터, 이민자 적응 지원 행정사 등의 취업처를 연구 개발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다문화 활동이 어디까지 학교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기존 다양한 직업 영역에서 어떻게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된 해외 송출 업무와
국내 수민 업무가 병행된 이민 정책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 발굴을 위한 학문과 현장을 접목한 사회적 기회 제공과 협동과 지역사회와 성취감 경험의 소통을 내 외국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말이 통하지 않아도 모습이 틀려도 문화가 달라도 개인, 가정, 집단, 자원봉사로도 어울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일자리 창출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일자리 논란이 심각하지만 변함없이 일자리를 개발 개척함은 다문화 가정은 물론 다문화 전문 인력들도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서울 강북구가 꿈동이 예비학교 신입생을 22일까지 모집합니다. 꿈동이 예비학교는 다문화 가정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 예행 연습과 수준별 맞춤 학습 지도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또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불법 입국과 취업, 허위 난민 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신고는 방문과 전화, 이메일, 서신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문화TV와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한 두 번째 고래의 꿈 캠페인 탈모 고민 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계는 지금 한반도를 통해 평화의 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다문화TV도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동참하겠습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